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정말 오세훈이가 또 서울시를 앞세워서 대표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걸 정말 다른 제3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인 서울시를 동원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되질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는지 도저히 납득할래야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책이라던가 정책 이슈에 관한 것이면 모를까 정말 아무에게도 도움도 되지 않는 세금이나 낭비하고 인력이나 돈이나 낭비하는 그런 정말 전신성 행사, 선심성 행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구한테 이득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마나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의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정말 오세훈의 작태에 대해서는 정말 참기가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오세훈에게 개인적인 명예라는 게 정치인 오세훈에게 개인적인 어떤 명예가 뭐가 있는지 남아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이번에 고발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작태에 대해서도 진짜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미 오세훈이가 서울시를 앞세워서 또 고발한 건에 대해서 성시 대표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4개월, 5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서 송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건을 가지고서 경찰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알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처리를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결론을 제대로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기화로 또다시 이제 오세훈이가 고발 작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경찰이 오히려 오세훈과 공모하여서 이런 고발 작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추가 고발을 경찰이 조정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판단을 내리지 아니한 그것으로 추가 고발을 맞게 한 사실상 경찰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와 관한 내용도 이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오세훈이나 경찰이 도대체 법률 공부를 제대로 한 작자들인지 명색은 변호사고 사법기관이지만 기본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고용주 변호사가 국회에서의 답변, 당시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의 자격으로 국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고용주 변호사가 공산주의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제 이것도 고발인지 고소였는지 하여튼 그걸 당해서 이제 유죄 기소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참 어떤 면에서는 고용주 변호사가 고위 법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이 대법원에서 전원한 미체로 이제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직에 있는 오세훈이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책, 견해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는 것과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큰 그런 사람에 대한 비판, 비난의 표현은 평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 해명과 재방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용인을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이 언론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지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전제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나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이러한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증명해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의 제시로 증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된다.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의견과 섞여 있어 논쟁과 평가 없이는 이에 대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을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는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를 앞세워 고발한 두 건 모두 오세훈의 개인, 그다음에 오세훈의 가족, 그리고 그런 신상에 관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오세훈이 서울특별시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넘버 2의 어떤 행정 책임자로서 수행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특히 단순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이건 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뭔 상관이 있냐고 하겠지만 서울 시민들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울특별시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개판 5분 전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오세훈 시장은 그것은 전임 박원순이가 망쳐놓은 것이다. 나는 지금 그거를 고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오세훈이 박원순의 사망으로 인해서 치러진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은 박원순이 시장에 취임하기 이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장을 4년 넘게 여기만 봐도 있습니다. 거의 약 8년 동안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중간에 박원순이가 있었던 10년의 서울시장 시절과 함께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서 언제까지 과거 정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만 돌릴 수 있을 거냐고 일갈하고 계시지만 그에 비하면 오세훈은 정말로 전임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서울시의 행정에서 문제는 바로 오세훈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발상을 하면서 한강에 기괴한 쇳덩어리를 물 위에 띄워놓고 또 거기에 서울 시민과 하등 관련이 없는 명품 전시회 같은 것을 서울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서울시의 현실이 과연 오세훈이 책임이 없다,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8년 동안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허접한 전시성, 세금 낭비 행정 외에는 다른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명예를 조금도 훼손당하기 싫으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서울시장에 물러나 개인 오세훈의 명예를 지키는데 주력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오세훈이 모든 공직을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 대표도 굳이 오세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정당한 비판이 그렇게 고가우면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제3자를 내서 고발을 하든지 본인이 고소를 하든지 변호사의 자격은 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가지고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행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도 고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세훈은 변호사입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인이 모른다 그러면 변호사로서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절에 있었던 그 10인 이내에 10인을 초과하는 집회는 금지시키는 그런 초유의 반헌법적 조치를 오세훈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서 할 수 없이 오세훈을 고발을 했었는데요. 그것 또한 오세훈이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오세훈의 행정을 잘못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단 하루도 서울시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본인의 보잘것 없는 명예를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에 더 충실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